안녕하세요, 모야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. 제가 지금 편의점 야간 배송 일을 그만둔 지가 한 3개월, 4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작년 9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뒀으니까요. 그 이후에 그 편의점 야간 배송 일을 하면서의 수입이 지금 이제 없는 상태고 부동산에 관련된 수입만 지금 있는 상태인데 제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과 그다음에 보증금으로 획득한 돈이 제 유일한 수입원이에요. 그래서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그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다음 차수의 보증금 인상분과 그다음에 월세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 6인 가족, 저희가 6명, 아이가 4명이니까 6인 가구에 생계비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빠듯하긴 한데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. 근데 이제 고민되는 거는 투자를 또 하려고 하면 그 돈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천이든 이천 떼내서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뭐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생계비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. 투자하는 거는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가 바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요즘 좀 불안한 시장이잖아요. 그래서 좀 고민되더라고요. 이대로 멈춰 있자니 제 성격상 아닌 것 같고 투자를 하자니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. 리스크 부분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 수도 있고 또 안 하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. 하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종족은 욕심이 있잖아요. 저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. 욕심이 없으면 이게 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지 못하겠죠.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누구나 자유롭진 않아요. 난 돈 욕심이 없다. 그건 좀 거짓말이고요.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많은 말써 좋은 거지. 그래서 저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더 투자를 해서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게 좀 빠듯하더라고요.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쓰기만 하고 소비만 하고 살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더 많이 더 풍요롭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다니 현재 생활비가 정해진 금액에서 딱 빠듯한 거에서 일부를 떼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넉넉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 고민돼요. 그래서 보시는 제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. 또 한 가지 다른 말씀 드리자면 저 같은 고민을 좀 하시라는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고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는 얘기잖아요. 올해 2022년에 저희 목표가 있다면 서울에 작은 꼬마 빌딩이라도 하나 등기를 치는 게 목표고요. 그게 여의치가 않다면 다른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아파트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가든 이런 거를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낙찰을 받든 아니면 금매로 하든 어쨌든 등기를 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고 왜냐면 이게 자본금이 많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비로 쓰고 있는 돈에서 일부를 떼야 되기 때문에 즉 그걸 떼면 그걸 소비를 하는 생활비를 떼는 만큼 좀 약간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죠. 그 기간만큼 그 돈을 채워놓지 않으면 그때 가면 생활비가 통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어긋나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?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. 하지만 투자는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딱히 뭐 이렇게 막 크게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아요. 근데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으니까 이 부동산들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? 이런 문제들도 좀 있어요. 그리고 최근에 경매 물건을 보니까 작년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.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 이런 게 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. 호가가 좀 높고 하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이더라고요.
일단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많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던 물건들이 한 번 이상씩은 다 유찰이 되더라고요. 즉 30% 이상 빠진다는 얘기죠. 그래서 실제 임대 시장의 임대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나쁘지 않네 라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괜찮다, 할만하다, 이런 게 나와서 제가 고민을 좀 하는 겁니다. 요즘에 규제가 많잖아요. 대출 규제, 뭐 그다음에 세금 규제,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슈가 많잖아요. 그래서 다주택자, 저 같은 다주택자는 하기가 어렵죠. 그렇다고 해서 이 멈춰 있을 수 있을까요?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고민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놔야 되고, 멈출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고, 그러다 고민을 하는 거고.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. 어떻게 고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겠어요?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하는데 전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. 제가 지금 일을 안 한다고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일을 하고 있잖아요.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제가 가진 돈을 최대한의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시간 대비 수익을 많이 내겠다는 거지,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.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정보와 이런 걸 공부하고, 그 다음에 임장 가고, 또 물건 확인하고, 그걸 도전하고 실행하는 것들,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도전하는 거잖아요. 그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하잖아요. 그럼 이게 노동 아닌가요? 노동 대비, 시간 대비 수익이 좋은 거지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부동산 투자든 무슨 투자가 됐든지 간에 다 사람들이 거기에 움직이고 있습니다. 움직이고 있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시간 대비 효율이 좋다는 것 뿐이지. 여러분들도 시간 대비 고효율이 날 수 있는, 고수익이 날 수 있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하세요. 하지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나 해지할 수 있을까, 어느 정도 내가 줄일 수 있을까,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해보지 않고서는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즉 실행하지 않고 도전해보지 않고 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느 정도나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고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지 그런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꼭 실천하시고 실행하셔서 꼭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야지만 좀 더 행복한 그런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아이를 여기 복지센터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아이가 수업에 들어갔어요. 그 들어간 사이에 잠깐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또 뭐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애들 보느라 애들 앞에서 막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겠더라고요. 그래서 여의치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작은 시간이라도 남아서 그나마 유튜브를 좀 찍으려고 하는 거고요. 종종 자주 유튜브를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. 제가 여유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하나 제 삶의 어떤 방법들이라든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도 좀 하고, 제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투자한 거에 수익이 나면 그걸 어떻게 해서 내는지도 좀 제가 또 공유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다른 내용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